안녕하세요. 건강주치의 한우성 박사입니다. 어젯밤에도 잠 못 들고 뒤척이셨나요? 잠자리에 누워도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밤새 시계만 쳐다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드니 잠이 줄어서 그래. 원래 잠귀가 밝은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혹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지난밤을 떠올려 보세요. 잠자리에 누워 30분이 지나도 잠들지 못하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두세 시간 만에 눈이 번쩍 떠지고 소변 때문에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밤중에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분명 7시간, 8시간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개운하지가 않다면요. 낮에는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머리는 멍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솟구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들이 낯설지 않다면 단순히 피곤하다는 수준을 넘어섰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 바로 불면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룻밤 잠을 설친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그저 잠 못 자는 불편함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편함 뒤에 어떤 무서운 결과들이 숨어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피곤한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밤에 잠 못 드는 것, 특히 깊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 우리 몸, 특히 우리의 소중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러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마치 밤사이 대청소를 하듯 이 찌꺼기들을 뇌 밖으로 씻어내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특히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중요한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치매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끈적끈적한 쓰레기 단백질들이 뇌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죠. 청소차가 제대로 돌지 못해 쓰레기가 쌓이는 도시처럼 우리 뇌도 점점 병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 저하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을 2배, 심하면 3배까지 높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잦아졌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잠 못 드는 밤 동안 청소되지 못한 뇌 속 찌꺼기들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으며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끔찍한 치매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 뇌뿐인가요? 잠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밤에 제대로 쉬지 못한 몸은 면역력이 뚝 떨어져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감염병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염증 수치도 높아져 관절염 같은 통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수면 부족이 혈압과 혈당 조절 능력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로 인식하고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고혈압과 당뇨병 발병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불면증은 그 병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건강은 어떨까요? 잠 못 드는 밤의 고통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깊어지게 하고 매사에 의욕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의 피로와 집중력 저하는 또 어떻고요? 운전 중 졸음운전의 위험, 길을 걷다 넘어지는 낙상사고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어떠신가요? 여전히 잠 좀 못 자는 것쯤이야 하고 가볍게 넘기실 수 있으신가요? 밤에 잠 못 드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내 몸 전체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인 점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불면증에서 벗어나 깊고 편안한 잠, 즉 꿀잠을 되찾는 열쇠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그 해답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천연 수면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떤 음식이 우리의 긴장된 신경을 부드럽게 달래주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며 밤새 깨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그리고 그 음식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잃어버렸던 활기찬 아침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꿀잠 음식 체리.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식은 바로 체리, 그 중에서도 신맛이 나는 타트 체리입니다. 빨갛고 예쁜 이 과일이 어떻게 잠에 도움을 줄까요? 체리, 특히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수면 보조제로 사 먹는 멜라토닌 성분을 식품 형태로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타트 체리 주스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잠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수면의 질 자체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또한 체리에는 항산화, 항염증 성분도 풍부해서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몸의 염증 역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숙면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제철의 신선한 타트 체리를 드시는 것이지만 구하기 어렵다면 말린 타트 체리나 타트 체리 주스 형태로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말린 체리를 고를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스 역시 100% 원액인지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잠자리에 들기 약 12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타트 체리라면 한 줌약 2030알 정도, 주스라면 한 잔약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당분 때문에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어르신 한 분은 매일 밤 잠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를 끊고 대신 잠들기 1시간 전에 타트 체리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더니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하게 잠드는 시간이 줄었어요. 예전엔 1시간 넘게 뒤척였는데 요즘은 30분 안에 잠드는 것 같아요. 라며 밝아진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두 번째, 꿀잠 음식 바나나.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꿀잠 음식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과일, 바로 바나나입니다. 출출할 때 간편하게 먹기 좋은 바나나가 어떻게 숙면을 도울까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미네랄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특히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는 분들에게 마그네슘과 칼륨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앞서 말씀드린 트립토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바나나는 잠들기 12시간 전에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당분 함량도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겠죠. 작은 바나나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드셔도 좋고 따뜻한 우유 반 컵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잠을 유도하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우유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노랗게 익어 검은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당도가 더 높으니 적당히 익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밤만 되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잠들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마그네슘 부족일 수 있겠다 싶어 다른 영양제와 함께 저녁 식후에 바나나 반 개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 병원에 오셨는데 다리 저림 증상이 많이 줄었고 덕분에 밤에 뒤척이는 시간도 훨씬 줄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세 번째 꿀잠 음식 대추. 세 번째 꿀잠 음식은 우리 전통 식재료이자 한약재로도 널리 쓰이는 대추입니다. 예로부터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을 잘 오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대추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정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흥분하거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스트레스나 걱정 때문에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추가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보는데 현대과학 연구에서도 대추 추출물이 수면 시간을 연장하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말린 대추를 간식처럼 그냥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57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씨는 빼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먹는 것이 질리거나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따뜻한 대추차로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추차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씻은 말린 대추 10알 정도의 칼집을 내거나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고 물 1리터와 함께 주전자에 넣습니다. 기호에 따라 생강 한두 쪽을 함께 넣어도 좋습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은근하게 달여주세요. 물이 반 정도로 줄고 대추의 단맛과 향이 충분히 우러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대추차를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솔솔 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중에 파는 대추차 중에는 설탕이 많이 첨가된 제품도 있으니 직접 끓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은 갱년기 이후 부쩍 예민해지고 밤에 잠을 깊이 못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효과가 없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저녁 대추차를 끓여 드시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며칠은 잘 몰랐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무엇보다 자고 일어났을 때 마음이 한결 차분해진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추차가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줄 몰랐어요. 이제 저녁에 대추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기억에 남네요. 네 번째 꿀잠 음식 키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꿀잠 음식은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키위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키위가 어떻게 잠과 관련이 있을까요? 키위에는 세로토닌 함량이 높습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기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즉, 키위를 먹으면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해주는 셈이죠. 또한 키위에는 비타민C,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인데 키위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4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자는 도중 깨는 시간도 줄었으며 전체 수면 시간과 수면 효율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연구 결과처럼 잠들기 약 1시간 전에 키위 12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는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되니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죠. 골드 키위보다는 그린 키위에 식이섬유와 특정 영양소가
더 풍부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숙면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개인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키위 역시 당분이 있으므로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고, 특히 위가 약하거나 속 쓰림이 잦은 분들은 공복 섭취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50대 남성분께 키위를 추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TV를 보다 잠드는 습관이 있었는데 TV 끄고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개씩 먹는 것으로 습관을 바꿔보시라고 했죠. 처음엔 과일 먹는 게 귀찮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확실히 예전보다 잠드는 게 수월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더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죠. 꿀잠 음식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법과 주의사항. 오늘 4가지 꿀잠 음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음식들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드셔보세요. 타이밍을 지키세요. 대부분 잠들기 12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직전에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분이 있는 과일류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노력과 함께 하세요. 이 음식들은 어디까지나 숙면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편안한 잠자리 환경 조성, 낮 동안의 적절한 신체 활동,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수면 위생을 함께 실천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심한 불면증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만약 불면증이 너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음식 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 못 드는 밤을 위한 천연 수면제, 체리, 바나나, 대추, 그리고 키위라는 4가지 놀라운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음식들이 가진 숙면 유도, 성분과 섭취 방법을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밤부터 식단에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면제에 대한 걱정 없이 자연이 주는 선물로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물론 이 음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의 작은 변화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혹시 이 음식들을 드시고 좋은 경험을 하셨다면 댓글로 기쁜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잠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주변에 잠 못 이루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밤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